Cái đi con mẹ mày! 부터 Cái đi con mẹ mày, chó nó khẩn lồn, cái đi mẹ bố mày con 소련의 đi, 대립으로 mẹ cứ lùi 인한 lùi lùi lùi, 냉전 cái đi 시기에 mẹ 수많은 mày! 전투기가 저렴한 가격이나 공여의 mẹ mà đi vô 형태로 mày chết à? 동맹국에 대량 공급되었습니다. Quá khẩn lồn, đi phụ mày 이 nó mày ngu 시기에는 thế! 상대보다 좋은 무기를 갖기 위해 어떠한 노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매일 사용할 매일 무기의 개발과 정말. 생산이 우선이었지만 더불어 많은 수가 같은 진영에 공급되었습니다. 전투기도 그러하였는데 냉전 시기에 수많은 전투기가 저렴한 가격이나 공여의 형태로 동맹국에 대량 공급되었습니다. F5 전투기 또한 이런 의미에서 개발된 고급형 저가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상대 진영에 맞서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갖추었지만 대회에 공여하거나 군소 국가들이 획득하기 쉽도록 저렴한 전투기가 요구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베스트셀러 전투기가가 현재 한국 공군도 사용 중인 F5 시리즈 전투기입니다. 1958년 말 실전 배치된 미그-21은 무장 탑재량과 작전 반경이 작지만 기동력이 뛰어나고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소련제 전투기입니다. 원래 Bình luận đi ra ngoài nó không chết kìa, cái gì 공대공 con mẹ mày mà 전투보다는 cay vách khẩn 소련 lùn. 본토를 공격하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였지만 동시대에 등장한 F4를 비롯한 미제 전투기에 비해 객관적 성능이 뒤졌습니다. 덕분에 개발 직후부터 소련만의 보물처럼 취급받지는 못하였고 많은 친소 국가에 대량 공급되었습니다. 미그-21은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력이 뒤진 중소 국가들도 쉽게 유지 보수가 가능할 만큼 구조가 간단하여 값비싼 고가의 전투기를 운용하기 힘들었던 많은 나라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월남전이나 중동전처럼 수많은 전쟁에서 주력기로 맹활약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제 최신의 전투기들을 애먹이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중소국가의 현실에 맞는 전투기였던 것이었고 결국 현재까지 가장 많이 생산된 제트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F5 전투기는 이런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미군도 마치 미그-21처럼 2선급 동맹국이나 친미국가에 무상이나 저가에 공급하여 줄 수 있을 만큼 저렴하고 정비가 용이한 전투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노스럽은 정책 당국과 별개로 저가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별도의 시장이 있다고 보고 1955년부터 N156이란 이름으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Má thằng lồn 관심을 nắc, cái gì 표명한 con 곳이 mẹ nhà mày! 1947년 항공대가 공군으로 독립하면서 항공전력이 대폭 축소된 미육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상군을 근접해서 엄호할 전투기를 원하였던 것인데 육군의 고정입 항공기 보유와 운용이 불화되면서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N156이 미국 정부의 눈에 띄면서 오로지 동맹국에 공급할 목적의 경량 초음속 전투기 제작을 의뢰받았고 노스럽은 곧바로 개발에 나서 1959년 7월에 초동기가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성능에 만족한 당국은 FOAB 프리덤 파이터라는 멋진 이름을 부여하였고 즉시 양산에 돌입하였습니다. 더불어 N156은 미공군의 고등훈련기 플랫폼으로도 채택되어 노스럽의 입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초창기 FOAB 전투기는 레이더가 없는 등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20여 개국에 800여 기 이상이 공급되거나 현지 생산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 공군도 1965년 20기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초음속 시대를 개막하였고 이후 8기의 정찰용 RF-5A를 포함한 총 126기의 FOAB를 운용한 주요 사용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F5 전투기로 인해서 미그-21을 보유한 북한에 비해 열세를 보이던 공군 전력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미그-21이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쳐 동구권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하자 이에 대항하여 미국도 1970년 11월 F5 전투기 A-B의 주력, 무장, 레이더 등을 보강한 성능 향상 기종을 동맹국에 공급할 새로운 경량 전투기 IFA로 선정하였는데 이것이 F2F 전투기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전작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이거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KEFX 사업은 개발비 8조 6,700억 원과 이후 양산 비용을 합해 총 18조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공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개발은 2025년, 전력화는 2032년이 목표다. อันก่อนแล้วสำโรง 개발비의 ก็ไม่เอา 경우 정부가 60%를 부담하고 카이와 파트너인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20%, 나머지 20%는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가 투자한다. KEFX 사업의 결과물인 한국형 전투기는 기동성이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 주요 장비의 성능은 더 우수한 미들급의 4.5세대 전투기를 겨냥하고 있다. 한국 공군의 노후한 전투기를 국산으로 배치하는 사업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맡는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카이와 가격 협상을 벌여 6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1970년 1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부를 순시하면서 자주국방을 강조한 지 45년 만에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투기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KFX 사업 결정 후 13년 만이기도 하다.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기간은 올해 후반기부터 10년간이다. 이후 7년여에 걸쳐 100여 대의 전투기를 생산하게 된다. 심판원의 타임 선언이나 정해진 규칙에 의해 경기가 일시 정지된 상태. 일시적으로 경기가 중지된 후 볼이 다시 인플레이의 상태에 놓이기까지 오른데드가 되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공이 골인되었을 때, 공이 경기장 밖에 있을 때, 반칙 따위로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등을 가리킨다. 종목에 따라 세부 규정은 다르다. 지난 4월 2일 원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4에서 2015 시즌 KCC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경기 기록원 한 명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작전 타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비스 유재학 감독이 격렬하게 항의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기록원이 퇴장한 것이다. 농구에서는 데드볼 및 볼테드 상황에서만 작전 타임이나 선수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프로농구연맹에 일관되지 못한 규칙 적용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F-5 전투기는 1972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후 총 1399기가 미국 및 여러 나라에서 라이선스 생산되었습니다. 1991년 발발한 걸프 전쟁에서 다국 적군 소속으로 100여 기가 동원되어 전장 차단 및 지상군 근접 지원 임무에 투입되어 많은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74년 미국을 통해 월남 공군이 사용하던 19기의 F-5E를 이전받으면서 최초 사용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1982년에는 라이선스 생산에도 나섰는데 이것이 바로 KF-5 전투기 EF 제공으로 현재도 수량으로 한국 공군 전술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계속 사용 중입니다. 비록 작전 거리가 짧고 전자 장비가 부족하지만 긴급 출격 능력이 탁월하고 기동력이 뛰어나 현재 북한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19나 미그-21에 능히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F-5 전투기 A, B 100여 대, 그리고 F-5 전투기 EF형을 국내에서 생산한 제공호를 운영했습니다. 1965년 4월 미국으로부터 도입, 공군의 초음속 시대를 맞는 계기가 F-5AB는 도태된 상태입니다. F-5 전투기 제공호는 향후 국산 한국형 전투기로 F-4와 함께 교체될 예정입니다. 윌로퍼 미공군 획득 담당 차관보는 미공군협회 화상회의에 참석해 6세대 스텔스기 개발 계획인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됐다.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은 디지털로 설계와 조립 등의 시험을 하고 있다. 제조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중. 2030년대 이후 글로벌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F-22와 F-35의 성능을 뛰어넘는 우주괴물 6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시제품이 시험 비행, 비행자 및 임무 시스템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
6세대 전투기 F-35보다 항속거리가 길고 적재량도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기술로 데이터 분류, 위협 분석을 조종사 대신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마하우가 넘는 극초음속 무기와 레이저 무기도 장착된다. 기체 내부에 전선 대신 광섬유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광섬유를 쓰면 항공기 내부 공간을 차지하는 전선 더미의 크기가 줄어든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더 신속히 처리하면서 무게도 줄어들고 내부 공간 확보도 쉬워진다. 설계 변경을 통한 성능 향상을 지속, 8년마다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 16년 사용한 뒤 퇴역시킨다. 방산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50에서 80대를 구매한다. 디지털 설계를 통해 항공기의 공통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를 단순화한다. 오래된 전투기 운영에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는 대신 짧은 기간에 복수 기종을 소량 생산한다면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과점한 전투기 제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디펜스 뉴스는 개발비는 25%, 생산비는 18% 증가하지만 성능 개량비는 79%, 유지비는 50%가 줄어들 것이라며 스페이스X를 만든 일론 머스크에게 F-35의 경쟁자를 설계할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도 2035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까지 시제기를 만들고 2035년 6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기로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주계약자로 선정했다. 미국 방산업체의 참여도 거론된다. 영국은 BAE 시스템스와 롤스로이스, MBDA와 스웨덴,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독일과 프랑스도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나섰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X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지는 전투기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개발 리스크 감소에 중점을 두면서 2030년대 공중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형 전투기 개발에 20여 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6세대 전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발 기반을 확보하고 KF-X가 본격적인 생산 단계로 접어들 때 수리온 헬기 개발처럼 산하병이 모두 참여하고 외국 업체가 기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진국의 기술 추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미공군의 창설 73주년 축하 포스터가 미 국